자, 오늘은 보기차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게요. 우리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어떻게 했냐면은 적당한 식을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는 고등과정에서 거의 없어요. 사실은 바로 인수분해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를 하고, 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항들을 삽입하고 빼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척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기차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인수분해 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해하면서 가볍게 인수분해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봐라. 자, 보기차식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2차 함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2차 함수 두 개의 곱이 4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완벽하게 선, 대칭, 도형 맞습니까? 그쵸? 근데 4차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선, 대칭, 도형이 될 수도 있고 대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4차 함수 중에서도 만약에 이 4차 함수가 완벽한 선, 대칭, 도형이고 그 대칭 축이 y축이라면은, 우리 함수를 배우신 분들은 참고하면서 들으세요.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우함수라고 해요. 우함수. 우함수가 짝함수이고 그런 게 이제 짝수창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짝수창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거나 결과값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보기차식은 4차 함수입니다. 다시 4차 함수는 2차 함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2차 함수를 곱했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곱했는데 그게 결과가 저렇게 예쁘게 y축 대칭으로 나오려면요, 두 개의 2차 함수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 함수 두 개를 곱해서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그냥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게끔 할게요. 하나의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완벽하게 선대칭 함수예요. 새롭게 곱해진 함수가 만약에 새롭게 곱해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를 곱하면은 y축 대칭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않겠니? 대칭이 깨졌잖아 벌써. 그치? 그러니까 두 개 함수를 곱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에 뭐 3에서 함수값을 구할 때 이 함수값 곱하기 이 함수값 두 개를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칭이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곱해야, 함수 두 개를 어떻게 곱해야, 이 두 개를 2차 함수 두 개를 어떻게 곱해야 4차 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대칭이 되게 나오냐면, 첫 번째 케이스, 둘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놈을 곱하면 대칭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곱했을 때 대칭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의 큰 이해의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방금 그 설명을 수식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봐봐. 보기차식의 구조적인 한계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보기차식이든지 간에 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편의상 A는 그냥 1로 쓰겠습니다. 편의상 x의 제곱에 플러스 세모 x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세모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네모 x 플러스 세모로 10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100%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그래프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축의 부호만 반대야.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축의 부호만 반대니까 y절편도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인 상태야 지금. 100% 이렇게 쪼갤 수 있어. 4차 함수를 둘로 쪼개는데 100% 이렇게 쪼갤 수 있어. 단지 억지로 쪼개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네모하고 세모가 허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수가 나오더라도 100% 쪼갤 수 있어요 일단. 알겠니? 우리는 허수가 안 나오게 쪼개기를 할 텐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은 x의 제곱에 플러스 별 x의 제곱에 플러스 세모의 꼴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별이라는 이차함수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잖아. x의 제곱 플러스 세모는 이렇게 그리잖아. 둘 다 축이 y축이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4차 함수를 두 개의 2차 함수로 쪼개는 것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알겠니? 4차 함수를 두 개의 2차 함수로 쪼개는 게 보기차식이야. 그런데 그 두 개의 2차 함수를 쪼갤 때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게 쪼갤 수도 있고 아니 y축에 대해서 서로 위아래로 있게 쪼갤 수도 있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는 그냥 얘는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라지 x의 4제곱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같은 거. 이거는 딱 그냥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꼴들이 이거야, 이거. 이런 꼴들이 이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 네. 온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예요. 100% 보기차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허수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일단은 큰 줄기는 알겠니?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설명해 줄까? 조금만 기다려줘.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요걸로 해볼까?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49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8x의 제곱에 플러스 49를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얘는 지금 딱 봤을 때 이 꼴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그냥 이거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이것도 만들 수 있지만 허수라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봐봐.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 네모 x의 플러스 세모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네모 x의 플러스 세모이기 때문에 49라는 숫자는 분명히 뭔가의 제곱이야. 뭐야? 하나가 더 있지. 오케이. 근데 보통 경험상, 나의 경험상 플러스의 비율이 마이너스의 비율을 압도합니다. 한 4대 1 정도. 플러스가 4개 나오면 마이너스 하나 정도 나와. 이게 일단 플러스를 먼저 해.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7을 먼저 해봐. 안 되면 마이너스 하는 거야. 플러스 7 써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계수만 맞춰줘. x제곱의 계수만. x제곱의 계수는 이를 곱하면 얼마? 7x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x제곱. 플러스 얼마? 7x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8.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지금 예시니까 막 안 써도 돼. 네모의 제곱이 얼마가 되니 넘어가면 14, 32니? 네모의 32 맞습니까? 불편하네요. 루트는.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근데 루트가 나올 뿐이에요. 돼요.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루트가 아닐 테니까 아까 플러스 7을 뭘로 바꿔볼까? 그렇지. 마이너스 7로 바꿔서 다시 해봐. 원하는 건 이걸 거야. 마이너스 7로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정리하니까 네모의 제곱 우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으로 18을 이항하니까 4가 나오네요. 아 편하네. 아 이제 편하다.
이제 2 나왔네. 그치? 네모가 얼마나 뜻이야? 2라는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야 돼요? 상관없어. 한쪽이 플러스 2면 한쪽이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인수분해 끝이에요. 그냥. 이해됐니? 뭔 말인지?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좀 더 해볼까요? 나 숫자 외우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집에서 한번 그냥 가보자. 잠시만. 이게 많은데? 맞불 시너지? 많이 있겠지? 네. 보기서식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x의 4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16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바로 알아요. c는 a랑 똑같아요. b랑 d랑 똑같아요. 무조건 구조가 이래요. 됐니? 그럼 b는 얼마가 되면 되겠니? 4 쓰자. 4. 네, b가 4야. 그러면 이제 2차항 계수가 4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 곱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곱하면 4를 했더니 2차항의 계수가 얼마가 나왔어? 4가 나왔어. 그러면은 a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 4. 그러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 쓰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a는 2이고 c도 2이고 b는 4이고 d도 4이다. 더하면은 12. 계속 봐보실래요? 이것도 여기는 제일 먼저 a 뭐야 여기 해줬다. 여기는 b부터 구해야겠죠? b 얼마라고 놓을까? 4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7을 맞춰야 돼. 4 더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를 했더니 얼마? 7이 됐어. a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a는 1이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기차식 귀찮은 아이인데 인수분해를 우리가 보기차식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보기차식은요, 인수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잘 봐봐. 얘가 4차 방정식이라 생각했을 때, 오케이? 만약에 알파를 넣어서 해가 됐어요. 알파를 넣었는데 이게 0이 됐어요. 0이 됐어. 그러면 뭐도 자동으로 해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도 무조건 해가 돼요. 제곱 때문에. 제곱을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됐으면 마이너스 알파도 무조건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해가 짝으로 들어가. 짝으로. 3이 해야 나도 마이너스 3도 짝이 돼. 해가 돼. 2가 해야 나도 마이너스 2도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뭔 말인지?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이 보기차식을 4차 함수로 이야기했을 때 완벽하게 무함수라고. 그러니까 해가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3이 있으면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기에 있는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이 알파가 실수이건 허수이건 베타가 실수이건 허수이건 관계없이 반드시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됩니다. 됐니 이거? 근데 얘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이차함수로 쪼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짝짓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되는 거야. 내 말 알겠니? 짝짓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들이 짝지을래요 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x의 제곱 플러스 네모 x의 제곱 플러스 세모. 이 꼴이야 이제. 이 꼴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들. x의 제곱을 바로 2차 보기차식을 바로 2차 식처럼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니?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막 변형시켜야 되는 것들. 그것들은 이제 봐봐. 여기서 짝을 지을 텐데 짝을 어떻게 지을 거냐면 이렇게 지어볼까?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이렇게.
이렇게 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x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이 꼴이 바로 보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별 x 플러스 다 했네. 동그라미 x의 제곱에 플러스 별에 플러스 동그라미 꼴이라는 거야 이게. 빨리 설명했나? 좀 빠르지? 괜찮니? 이해돼요 이거? 네. 그래서 구조가 이해 아니면 이해인데 조합 우리가 지금 조합을 다 따졌습니까? 여기 위에 4개를 2개씩 짝 찍을 때 조합을 다 따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았니? 뭐가 남았을 때? 뭐 남았지? 뭐 안 해봤지? 이것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안 해본 것 같은데. 자, 해볼게요. 이것도 겹치는 게 생깁니다. 해보면은 x의 제곱에 이거랑 이거 할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너희 둘이 하면 너희 둘이 x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어서 결국에는 상수항 똑같고 1차항의 계수 부호만 반대인 거는 너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복 2차식은 100% 어쨌든 무조건 이 인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4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다. 100%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조합을 했을 때는 허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더 예쁘게 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 위에 것이 예쁠 수도 있고 아래 게 예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계수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100%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꼴로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의 모양을 확신을 갖고 문제를 보시면 딱 원하는 개수 딱 2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보기차식의 구조적인 한계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그 함수로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보기차식에 나는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패드가 바뀌어서 색깔도 바뀌네. 이 구조를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라면은 보기차식을 만나게 되면 속으로 외칠 거예요. 갸꼴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보기차식과 소수의 표현의 이해에 해당하는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fn이 소수라고 합니다. 네, 인수분해 단원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죠.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것은 n을 대입하면 되니까 n의 4제곱에 18n의 제곱에 플러스 49가 될 텐데 얘가 소수야. n에다 뭘 대입해야 도대체 소수가 되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만약에 곱하기 2개의 다항식의 고백꼴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소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기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1 곱하기 그 소수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그 소수, 이 2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제한 걸려버려. 누구 때문에? 여기 1 때문에 숫자가 제한이 딱 걸려버려. 둘 중에 더 작은 숫자가 1일 테니까. 이해되니? 근데 주로 이 케이스는 잘 나오지 않아. 무슨 케이스는 잘 안 나오니까
둘 중에 작은 숫자라고 판단되는 게 1이고 그 나머지 숫자가 소수이다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 쟤를 한번 인수분 해보자고. 인수분하면 n제곱에 아까 했지 우리 뭐였지? 마이너스 7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 가운데가 뭐였지? 2 오케이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곱의 꼴로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이 곱 중에서 그냥 작다라고 생각되는 게 판단이 섭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작죠. 마이너스 2n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소수가 될 거고 n제곱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n은 얼마 또는 얼마냐면은 4 또는 마이너스 2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 빼고 나면 4를 대입했을 때 얘가 소수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4를 대입하면 n이 4이면 이 값은 16에다가 8 빼기 7 곱하기 1이니까 17. 오! 소수 맞네요. 이렇게 소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소수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소수 중에 누가 더 작죠 이제? 마이너스 소수가 더 작아요 이제. 음수니까. 얘가 더 큰 숫자죠. 그쵸? 됐니?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문제 풀어볼까? 넘어가니까 얼마? 6.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쵸? 자연수인 n은 없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소수는 17이고 n 값은 4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자, 12번은 인수분해가 12번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11번과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여기 상수항을 같이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얘는 여기 있는 식을 쪼개면 어떤 다항식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총 3차 항들이 모여 있으니까 3차 식이 3개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될 텐데 이게 70이 돼야 되는데요. 이 숫자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자연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경우수를 다 찾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하면은 2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숫자를 적당히 2, 5, 7을 적당히 배열해가지고 배치해서 A, B, C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인수분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뭐 그냥 대칭식도 교대식도 아니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되 그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다 똑같으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A의 제곱이 있는 것은 너희 둘이 그 다음에 A가 있는 것은 B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죠. A가 곱해져 있는 것은 B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고 A가 없는 친구들은 B제곱 마이너스 C하고 마이너스 C제곱 B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C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BC로 한 번에 묶을게요. B제곱 C 마이너스 C제곱 B는 마이너스 BC로 묶으니까 B 더하기 얼마? C가 됩니다. 그러니까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B 더하기 C로 먼저 B 더하기 C를 끄집어내주고 여기 B 더하기 C 이 안에 숨어있지? 다 알아. B 더하기 C 끄집어내시고 이제 나머지 1화 쓰레기통에다 다 박아야지. A제곱 1로 넣어놓고 여기는 A에다가 B 더하기 C를 집어넣고 마지막은 뭐? B 빼기 C죠. 쏠쏠쏠하라 쏠쏠미 여기는 B, C 정리하고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A에 B, C 또마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A 더하기 B를 먼저 쓸게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으아 A 빼기 C가 있는 게 또 귀찮아.
이 곱이 얼마가 돼야 돼? 70이 되는 조합들을 찾아야 돼. 난다. 그래.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자, 70을 세 숫자의 곱을 한번 먼저 쪼개봅시다. 많겠죠? 1 하나 넣어보자. 1 넣어보면 세 개 중에 2개 2하고 35하고 1 놔두고 5하고 14하고 7하고 10하고 이렇게 1이 있었을 때 나올 것이고 하나는 이제 1이 없을 때 2, 5, 7 이렇게요. 내 말 알겠니 이거? 그러니까 1이 있을 때에는 쪼개면 되니까 서로 다른 이란 말도 없어요. 안 돼! 서로 다른 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11도 해야 되네. 야 이거 일일이 해야 되는 게 슬프구만. 자 요렇게 됩니다. 근데 쌤, 그 A, B, C가 자연수인데 1은 하나밖에 못 넣지 않나요? 네. 여기서 걸르려고요 이제. 일단은 가능성 있는 것들 다 빠짐없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샘플들 다 하고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게 실력이에요. 여기서 걸러내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이제. 걸러낼 때에는 짝콜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아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안 되는데 2개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죠. 항상 그러네 여기서는. 그렇죠?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2개가 홀수예요. A, B, C의 짝콜 조합이 어떻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 B, C가 짝콜이 어떻게 되어야 2개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가 될까? 홀수 2개, 짝수 하나. 그쵸?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일단은 가능성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부터 정리해야 될 텐데 아까 말한 117이 오케이. 127이 자연수가 1이 되려면은요. 일단 얘는 1이 될 수 있습니까? A, B, C가 자연수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2란 말이에요 지금. 그쵸? 이해되니? 얘는 1이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 1이 되려면 반드시 요것만 1이 돼야 돼. 차이가 딱 1나는 두 수. 그러니까 이것만 1이 될 수 있는데 1, 1은 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놈을 빼고 가야지. 그리고 1이 있는 것들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다. 너희들은 조금 이따가 하나씩 봐줄게. 조금만 기다려. 여기에는 1의 조합을, 1의 위치를 잘 찾아주면 아이고. 갑자기 분위기 경우에서 문제를 받겠어요. 이거 보니까 A와 C의 차이가 얼마예요? 1차이 나죠. A와 C의 차이가 1차이인데 얘는 갑자기 A와 C의 차이가 33차이. 갑분 33차.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불가능. 너도 털어내. 그렇게 하니까 몇 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 1, 5, 14는 1, 5, 14 같은 이유로 이야 생각보다 걸러지네. 그러니까 이걸 걸르는 게 중요해. 이게 걸르는 게 정수들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보통 이거 걸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짝수 홀수야. 짝수 홀수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근데 이거는 이제 조합이 다 똑같아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졌는데 짝수 홀수를 고르고 난 다음에 이 숫자들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17도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겠네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 2, 5, 7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은 2가 아마도 이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를 2라고 놓고 A가 2만큼 더 크니까 이쪽이 7이 되고 이쪽이 5가 되면 딱 맞겠다. A 빼기 C가 2라는 것은 A가 C보다 이만큼 큰데 그러려면은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C하고 얘가 더 2가 커야 되니까. 이해되니? 이거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얼마하게? A 얼마? 3, 1, 4, 찾았다. 3, 1, 4,
A가 3, B는 4, C는 1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죠? 이건 인수분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잠깐만요. 뭐야? 나 왜 하나밖에 못 찾았어? 국정. 뭐 잘못했지? 이게 몇 개지? 몇 개였지? 자연수. 아, 음수 아닌데? 한 번만 봐볼래요? 이게 다 몇 개지? 잠시만요, 볼게요. 12번. 와우, 5개. 젠장. 하나밖에 못 찾았네. 어떡하지? 망했는데? 뭘 놓쳤지? 아, 572도 있어? 오호, 쌤 572를 다 놓쳤구만. 오케이. 1은 안 됐고. 네,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네요.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하나만 꽂혔구만. 자, 이렇게 해서 A, B, C 조합 하나 찾아냈고요. 아까 A, B, C가 A가 3이고 B가 4이고 C가 1인 거 찾아냈고, 더 찾아야 돼.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불가능했었죠. 1이 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다 안 되고 5, 7, 2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A와 C의 차이를 2라고 두고 나면 안 돼. 얘가 2이면 끝났어. 얘가 5이면 A와 C의 차이가 5이면 되군요. 이렇게요. 가능했네요. A와 C의 차이가 5이면 7, 2가 가능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지? 뭐야? 이렇게 되면은 A가 얼마야? B, C 둘 다 1이네. 이렇게 되면은 B, C가 둘 다 1이 돼야 되고 A는 6이 돼야 되고 6일 일 있겠고 7이요 말고 될 수 있는 게 또 있어? 미안. 나 놓쳤어. 뭘 놓쳤지? 뭐가 빠졌지? 257, 170. 170이 되네? 아니구나. 275하고 557이 밖에 안 되는데? 572, 275. 잠시만요. 275가 내가 그냥 막 찾았는데 더 있단 말이야. 미안. 275가 더 있나 봐요. 2, 7. 이게 더 있을 수 있나? 잠깐만. 식이 3개, 문자가 3개인데? 가능한가? 식 한번 써볼게요. A 더하기 B는 7. B 더하기 C는 5. A, 이게 같은 식이구나. 같은 식이네요. 같은 식. 네. 그러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아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식 3개, 나는 문자 3개, 식 3개니까 확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가 3개, 식이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2개였어요. 왜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니까 이거 같은 식인 거예요. 식이 2개밖에 없었어요.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조절하면서 찾을 수가 있겠네. 이야. 오. 풀 때는 몰랐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씩 찾아보면은 A, B, C. C를 가장 작은 숫자 1이라고 하면 A는 3이 될 거고 A가 3이면 B가 4가 될 거고 C가 2이면 A는 4가 될 거고
A가 4이면 B는 3이 될 거고 C가 3이면 A는 5가 될 거고 A가 5이면 B가 2가 될 거고 C가 4이면 A는 6이 될 거고 B는 그러면 1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잠시만 B 더하기 C가 5 이거 되니? 614? 오케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4개 나오게 되고 아까 거기에서 1개 해가지고 총 5개 나오게 되네요. 네, 이건 쌤 완전히 속았어요. 문자 3개, 식 3개라서 확정된 아이인 줄 알고 그냥 대입해서 하나만 찾아보자 했는데 식을 보니까 문자가 3개, 식 2개짜리였어요.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다음부터 일일이 하나 찾아야 되네요. 아시겠습니까? 와우. 네, 중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스텝 B에서 아까 내가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14번은 맞았는데 13번은 틀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13번이 근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2창의 개수의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 생각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려웠을까요? x의 제곱 개수가 바뀌어서 아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00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999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1998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얘도 당연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 멜빵 공식으로 하잖아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얘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돼요. 당연히. 개수를 뒤집은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해서 앞에 개수가 있어서 불편해서 좀 안 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부터 볼 줄만 알고 뒤에서부터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는 요거부터 하나 인지를 하십시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만약에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개수를 뒤집으면은요. mx 플러스 n 뭐라고 쓰지? px 플러스 q 네, 이렇게 됐을 때 cx 플러스 bx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히기만 합니다. nx 플러스 m 그 다음에 qx 플러스 p 똑같은 거죠. 그냥 개수가 뒤집혔으니까 m 곱하기 p가 a m 곱하기 q가 c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2000이라는 숫자, 1999라는 숫자 2창의 개수가 부담스러워서 문제가 잘 안 풀렸다면 뒤집어 버리세요. 네. 뒤집어서 보시면 훨씬 더 낫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문제를 변형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2000이 과연 인수분해가 될까를 알고 싶으면 이것도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거슬리니까 아예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000이 인수분해가 될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개수를 뒤집어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부호를 바꿔도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문제가 되니까 풀기가 수월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네모인데요. 이 네모의 숫자를 그냥 k라고 잡고요, 내가. 이 k는 이제 1부터 얼마까지? 2000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해줄 설명이 많은데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 걸 제대로 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가시면 됩니다. 두 분을 보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가 k인데 이거 그냥 할 때 일일이 수수서 찾는 것도 괜찮은데 아예 문자 하나 줄여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베타를 없애버리세요. 문자를 줄이는 게 더 편합니다. 베타를 없애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놈이 뭐가 돼야 돼요? k.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불편해. 그러면 마이너스 절로 곱해요. 볼로 보내. 알파에 2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로 다시 바꿔주면 얘가 마이너스 k이다. 이 k가 이제 자연수니까 알파에다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정수입니까? 네, 정수여도 상관없죠. k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아니군요. 쏘리. 1부터 2층까지 자연수니까 이 k가 1부터 2층까지 자연수가 되게끔 알파를 정리해주면 돼요. 잘 썼나요 내가 지금? 저기 k가 미안. 이렇게 마이너스 k로 바꿀게. 자연수로 보려고 마이너스 k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그럼 다시 플러스 k가 됩니다. k는 1부터 2층까지이고요. 알파에다가 누구부터 넣기 시작해야 돼요? 1부터 넣기 시작해야겠죠? 1부터 쭉 넣어도 k가 2000이 안 넘어가니까 얼마까지 넣어야 됩니까? 보기 보니까 한 40 근처에 숫자 대입하면 되겠네. 이건 한번 넣어봐야겠지? 알파가 그러면은 40은 아닐 것 같고 42 정도 넣어볼까? 알파가 42이면 42 곱하기 44가 과연 2000 넘냐? 8 4, 4, 16 2, 4, 8 4, 4, 16 8, 4, 8 안 넘어. 그럼 알파가 43이면 넘니? 43, 45 3, 5, 15 5, 4, 20 4, 3, 12 4, 4, 16 5, 3 안 넘어. 근데 그거 임박했네 지금. 그치? 이 다음에 넘을 것 같아요. 알파는 얼마까지? 43까지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3번과 14번은 동일한 문제예요. 13번은 그냥 문제를 스타일을 좀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14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3차로 되어 있는데요. 인수 하나를 줍니다. f일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분명히 0이 돼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이니까 네. 인수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인수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fx는 x 마이너스 1 나머지 x의 제곱에 2x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3x 돼야 되고 상수 항목이 k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너가 1차식 두 개로 정수인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 마찬가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14번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인수 찾는 거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되는데 이렇게 인수 하나를 덮어 씌워가지고 x-1이라는 인수 하나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 문제를 좀 감춰놓는 문제들은 아주 잘 출제되는 편입니다. 아주 잘 출제됩니다. 되었어요? 네, 15번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뒤에도 비슷하고요. 10번
16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추가로 받도록 하고요. 이것도 나머지 정리 문제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문제에서 볼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 수익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적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먼저 볼 내용은 4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중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방정식이냐면 계수가 서로 반대에 있는 계수들끼리 서로 값이 같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방정식을 서로 반대할 때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 방정식을 깊이 들어가면은 짝수차, 합수차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 상반 방정식 그렇게 썩 내신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생님 상반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빨리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반 방정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양변을 한 가운데 차수인 x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x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 그럼 x 플러스 1 이거 나눠가지고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근데 상반 방정식도 이 구조적인 한계, 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반드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꼴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보기차식보다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만은 그게 귀찮거든요. 그 인수분해하기 정말 귀찮아요.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제대로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던가 여기서 이제 등식이 여기서 이제 양변을 x제곱으로 묶어야겠죠? 우변을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x의 제곱에 플러스 n-1의 x에 플러스 n에 그 다음에 n-1의 x분의 1에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끼리 묶어내죠. 얘끼리 너 빼놓고 너희 둘이 묶고 잠깐만요. 배치 다시 할게요. 얘 2차 함끼리 정리하고 1차 함끼리 정리하고 상수항도 잠깐 빠져있어 라고 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n-1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n 이렇게 막 묶어준 다음에 얘를 치환합니다. 그렇죠? 뭐 t라고 치환을 하면은요 이 식은요 저 t를 제곱하고 2를 빼주면 되죠. 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묶고 다시 정리해요. 이 과정이 상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t의 제곱에 n-1t에 n-2가 되어버리고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n-2에 플러스 1 tt 해서 x의 제곱에 와, 나 사실 이런 거 정말로 싫어하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아직 안 끝났어. 젠장 t를 다시 역치환해야 돼. t를 다시 역치환해서 x 플러스 x분을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x의 제곱을 하나씩 분배해줘. 그러면은 x의 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n-2x 플러스 1 나오고 x의 제곱에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돼요. 아이고 힘들다. 하여튼 인수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나는 귀찮은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 당연히 고민을 했지.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아, 뭐야? 얘도 한계가 있잖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뭐냐?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x의 4제곱에 플러스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양쪽 극값이 1일 때를 예로 들게요. 양쪽 극값이 1이 아닐 때도 있어.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 난 그냥 2로 묶어놓고 시작해. 3으로 묶어놓고 시작해. 왜냐면은 이게 봐봐. 이것을 인수분해 한다고 하는 것은 인수 4개로 쪼개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아까 보기차식처럼 2개, 2차식으로 쪼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해가 이게 첫 번째 최고창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px는 이퀄 0의 모든 실근, 그러니까 여기를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짝이 생겨. 모든 근의 곱이 얼마게요?